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노? 그렇지. 그렇게 해석해야 돼. 얻기 쉽다 그러면 안 돼요. 전자 잃기 어렵다 그래야 돼. 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는 저기 전자 한 개 떼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래서 그만큼 떼내기 어렵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양이온이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양이온이 잘 안 된다는 소리. 됐나?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를 갖다가 배울 거냐면 첫 번째로 주기성 배웁니다. 주기성. 자, 같은 주기 생각해봐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 생각해봐. 우리는 무조건 전자를 떼내야 돼. 전자 떼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알겠니? 같은 주기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 증가한다는 소리는 오른쪽으로 가지. 같은 주기에서. 이유는? 우리가 리, 배, 붕, 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겠니? 커진다.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자, 얘 플러스 3이제 전자 3개 있지? 얘 플러스 4제, 얘 플러스 5제, 얘 플러스 6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핵전화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유핵전화 플러스 6이면 지금 얘가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 사이 인력 있지? 내가 에너지를 가해서 이 인력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끊어야만 얘 전자가 나갈 거 아니야. 그렇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유핵전화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이 커지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대체로 증가해요. 대체로 증가. 주기성 따질 때 봐봐. 인력이 크면 그만큼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대. 인력이 크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알겠지? 그만큼 떼내기가 어렵다는 소리, 알겠지? 자,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걸쳤고 말았어. 이유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가하면 증가해야지 대체로 증가한다. 이거는 교과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아. 그 다음에 같은 족도 보자. 같은 족.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이유를 갖다 굳이 적는다면 이 이유는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력이 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끊어내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대체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원자 번호가 같은 쪽에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럼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되겠니? 작아집니다. 이유는? 인력이 감소하지, 맞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기가 커지니까 거리가 멀어져서 인력이 감소하지. 그래서 인력이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됩니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앞에서 시험에 나올 건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해라는 부분이, 알겠지? 그러면 보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이제부터 선생님 적어줄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지금 대체로 증가한다 그랬지? 대체로 증가하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된다. 요거를 출제를 하는 건 아닌데 그 그래프 전체를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자, 쌤 적어줄게. 자, 여기가 이온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렇게 크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원자 번호에 원자 번호. 그래서 잘 봐봐. 제일 처음에 여기가 1번이 돼. 1번. 여기 원자 번호 1번. 누구냐면 수소겠지.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K, 칼입니다. 20번까지. 그래서 여기가 리튬이고,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여기가 헬륨, 여기가 수소야. 그 다음에 여기가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케이칼. 적어보세요. 이거를 쌤 얘기 잘 들어라. 5번은 그려야 됩니다.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놀지 않으면 이온화 에너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인마 제목이 뭐냐면,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림 그렸던 거 이거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제2 이온화 에너지까지 알아야 되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 알아야 돼. 각 원소들에. 원소들도 다 적어. 다 했나?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을 갖다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던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주기다. 맞지? 2주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3주기다. 맞지? 3주기. 근데 너희들 이거 잠깐만 보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잖아. 근데 만약에 원자가 안정해, 엄청나게 안정해. 안정하다는 소리는 인력이 크다는 소리다. 그럼 안정하면 이온 에너지는 크겠나 작겠나? 그치. 머릿속에 이런 것도 생각해라. 안정하다는 소리는 인력이 크다는 소리야. 그렇다는 소리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야. 너희들 우리 주기율표에서 제일 안정한 원소 몇 쪽입니까? 18쪽이야. 그럼 18쪽에 있는 원소들이 지금 헬륨, 네온, 아르곤이 제일 크지, 맞지? 그 다음에 이 18쪽이 제일 크지만 또 그 중에서도 헬륨이 제일 크지, 맞지? 헬륨이 제일 큰 이유가 헬륨은 첫 번째 껍질밖에 없잖아요. 거리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인력이 어떻게? 제일 큽니다, 알겠지? 그래서 인력이 제일 크니까 헬륨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예외가 있는 이 부분요. 원래 얘보다 얘가 유핵전화가 더 커. 유핵전화가 더 크면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더 커야 되잖아, 맞지? 근데 줄어 들어쁘지.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그래서 얘들이 예외가 나타나는데, 예외가 나타나는 이유는 오비탈 때문입니다. 오비탈 때문. 그래서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여기서 다 틀리고 이온 에너지에서 출제하면 다 여기서만 출제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예외가 있는 곳을 일단 외워야 됩니다. 어디가 예외가 있냐면 2족, 그 다음에 13족에서 예외가 있었어요. 2족 13족에서 예외 있었고, 그 다음에 15족, 이렇게 들었나? 16족, 15족, 16족 사이에서도 예외가 있었어. 맞지? 여기가 1족, 여기 2족이잖아. 2족 13족인데 요 사이에서 13족이 작아져 버렸어. 그 다음 얘 15족, 얘 16족이잖아. 16족이 작아져 버렸어.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알아둬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오비탈 때문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러면 그 오비탈을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너희들은 외워야 될 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자체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자체를. 그러면 쌤이 왜 13족이, 원래 우리가 2족보다 13족이 유핵전화가 더 크잖아. 그럼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떼내기가 힘들어서 이온 에너지가 더 커야 되거든. 근데 더 작은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베릴륨 보죠. 베릴륨. 베릴륨의 원자번호 몇 번이지? 4번이지. 그럼 4번이면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차겠니? 2개 이렇게 차겠지? 1s에. 그럼 1s보다는 2s가 어때요? 에너지 준위가 더 크지? 2s. 그래서 2s에서도 전자 2개가 이렇게 차겠지. 되나?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어디까지 이걸 보내야 되냐면 무한대까지 보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봐. 여기서 이온 에너지라는 거는 요 한 놈을 갖다가 이 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붕소 봐라. 붕소 보면 붕소가 5번이기 때문에 1s에 2개, 그 다음에 2s에도 2개, 그 다음에 2p에 1개 있지? 그러면 2p에 이 1개 있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보내? 무한대까지 보내. 그때 에너지가 누가 큽니까? 야, 더 커요. 알겠지? 다시 얘기해서 13족인 붕소가 이온 에너지는 더 작더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르게 오비탈을 설명해 볼게. 자, 아까 여기 15족, 16족에서도 예외가 있다 그랬는데 15족의 대표 질소 얘기해 볼게. 질소 7번이다. 그 다음에 산소 8번이지, 맞지? 얘네들을 갖다 쌤 얘기를 하면
자, 질소 전자배치 해볼게요. 1s 2, 2s 2, 2p 셋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산소 1s 2, 2s 2, 2p 넷 이렇게 할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도 앞에 1s하고 2s는 두 개씩 다 찼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비교할 거냐면 2p만 비교할 겁니다. 2p. 그래서 p는 오비탈이 3개 있다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 자, p 오비탈 이렇게 봤을 때, 자, 지금 야 질소 같은 경우는 p 오비탈에 3개 차. 그럼 3개 차면 선생님 그때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찬다. 그건 뭐지요? 훈트지,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에 얘는 4개 차야 되잖아. 4개 차니까 한 개씩 차고 어쩔 수 없이 한 개 더 비집고 들어가지. 이렇게 차지. 그러면 잘 봐라. 이 둘 중에서 누가 안정합니까? 얘가 안정합니다. 야는 전자 두 개가 일단은 반발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방향을, 스핀 방향을 반대로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이 좁은 공간 속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반발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반발력이 더 크다. 그러면 반발력이 크다는 소리는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해요. 너희들 안정한 놈 떼내기가 쉬워? 불안정한 놈 떼내기가 쉬워? 불안정한 놈 떼내기가 쉽다. 그래서 산소가 이온의 에너지가 더 작은 겁니다. 알겠죠? 꼭 알아줘야 된다. 이 그래프 최고로 중요하다. 알겠지? 제일 중요해요. 아?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또 가야 되니까 요까지 책 잠깐만 좀 읽어보자. 자, C 이온의 에너지. 쌤 큰 왕별표를 쳐라 했는데, 자 1번에 이온의 에너지, 가로 1번에 이온의 에너지 줄치세요. 이온의 에너지가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자 줄쳐라, 전자 1몰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회색에 적혀 있는 건 그냥 가볍게 봐라. M 이걸 그냥 우리 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해 준 거야, 맞지? 에너지를 흡수해서 M 플러스 되고 전자 한 개 떼내졌어. 그때 이 일을 갖다가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를 합니다. 밑에 그림으로 봐라. 밑에 그림에 처음에 나트륨 원자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데 495kJ/몰이라는 에너지를 가하면, 그럼 나트륨 이온이 되지, 맞지? 그래서 이때 495에 해당하는 이 값이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 밑에 1번.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자, 줄쳐라. 인력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크다. 인력이 크면 이온화 에너지 크다. 그만큼 떼내기 어렵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소리는 금방 전자가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래서 양이온 되기 쉽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가로 2번.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동그라미 쳐봐. 쌤 주기성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다. 알겠지? 자, 같은 주기 줄 쳐봐. 같은 주기. 뒤에 줄만 때립시다.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 이유는 그 밑에 줄 치세요. 유해핵제나 증가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해핵제나 증가하잖아. 그럼 유해핵제나 증가하니까 인력이 커지잖아. 그래서 증가,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 안 돼야 되는데 대체로 증가한다 되어 있지, 맞지? 그래서 패스. 그 다음 같은 쪽 줄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껍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리가 커져. 거리가 커진다는 소리는 인력이 작아진다. 알겠지? 그래서 떼내기 쉽다. 근데 그 밑에 그림 요거 있지. 작은 별표 3개 때려. 거기에서 다시 베릴륨 풍소 동그라미 치고, 질소 산소 동그라미 치고, 뒤쪽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동그라미 치고, 인황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확대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대경이 요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설명했는데, 설명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요거는 외워야 돼요. 2족과 13족에서 예외가 있고,
15족, 16족에서 예외가 있다는 사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확대경 잠깐만 보면, 처음에 2족하고 13족 중에서 2족이 크다. 줄 쳐봐. 2족이 큽니다. 그래서 밑에 오비탈 배치했는 거 봐라. 베릴륨 보니까 1s2, 2s 2개 찼어. 그 다음 붕소 보니까 1s2, 2s 2에 그 다음에 2p에 하나까지 찼어. 알겠지? 그러면 지금 베릴륨하고 붕소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크겠니? 베릴륨이? 베릴륨이 에너지가 크니 붕소가 에너지가 크니? 지금 현재상 보니까 붕소가 더 높은 데까지 차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얘가 전자 떼내기가 더 쉽습니다. 에너지가 높다는 소리는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소리다. 불안정.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족, 16족에서 보면 15족이 더 큽니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밑에 질소하고 산소하고 전자 배치를 봤을 때 누가 불안정하지요? 산소가 불안정하지? 그래서 산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마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오른쪽에 125쪽. 자, 제목이 줄쳐라. 순차 이온화 에너지. 왕별표 치세요. 자, 그래서 자, 제목 필기 라인 2번 이래가지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 우리가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그네슘 중간에 플러스 10이 있을 거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이렇게 2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을 거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 이렇게 2개 있겠지, 맞지? 이렇게. 그럼 봐라. 이게 지금 마그네슘 원자인데, 우리가 아까 이온화 에너지는 얘한테 에너지를 가할 거 아니야, 맞지?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 한 개를 떼낸다. 전자 첫 번째 떼낸다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를 합니다.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를 가해주면 전자 요거 떨어져 나가겠지. 맞나? 종류를 잘 봐라. 이거 이해해야 된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자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떼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해,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럼 또 알아둬. 봐라. 제1 이온화 에너지 값이 크겠니? 제2 이온화 에너지 값이 크겠니? 제2가 큽니다. 왜 제2가 크냐면 어차피 전자 하나는 날아갔기 때문에 유핵전화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떼냈어. 그럼 요거 떼내면 껍질 자체까지 다 날아간다.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2, 3, 4, 5, 6, 7, 8개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근데 이거 옥텐 만족하지. 옥텐 만족하니까 여기서 이제 또 전자 떼내. 그럼 전자 세 번째 떼내기 때문에 그걸 제3 이온화 에너지를 합니다. 그럼 제3 이온화 에너지하고 제2 이온화 에너지 값은 급이 어떻게 했니? 엄청 커집니다. 이 값은 엄청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를 떼내야 되잖아. 맞지? 엄청나게 커집니다. 값이. 선생님 값이 앞에 거와 비교했을 때 대충 몇 배 커집니까? 7배에서 10배 커집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커진다는 사실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 자, 원자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원자한테 뭐를 떼내냐면 전자를 떼낼 거야. 전자 떼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첫 번째 가했다 그래서 이거를 제1 이온화 에너지랍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자 한 개가 떨어져서 M 플러스가 됐어. 근데 여기서 또 뭐를, 전자를 나는 또 떼낼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가했다 그래서 E2라 쓰고 제2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 2개 떼냈으니까 M2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또 간다. 자, 여기서 또 전자 하나를 또 떼내요. 그때 우리가 가해준 에너지 E3라 표현하고 요거를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M3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M3 플러스 M4 플러스 이렇게 가가지고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에너지만 가해주면 전자 12개까지 다 떼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만 계속 가해주면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12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을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럼 봐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얘보다는 제3이온의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효 핵전하라고 얘기했어.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요 어디 구석을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가 있더라. 그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를 찾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제1이온 에너지 전자 1개 떼내고 전자 2개 떼내고 전자 3개 떼내려니까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이걸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 다시 얘기해서 저걸 알 수 있습니다. 순차 이온의 에너지로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저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어요. 상당히 허블락의 짱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책 좀 보자. 자, 책에 보면 자, 쌤이 순차 이온 에너지 왕별표 철학을 그랬는데 뒤쪽으로 쌤이 읽어볼게.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씩 차례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밑에 회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M에 E1을 가해서 M 플러스 되고 전자 한 개 떼냈기 때문에 E1을 제1 이온 에너지, M 플러스에서 또 에너지 E2를 가해서 M2 플러스 전자 2개 떼냈으니까 제2 이온 에너지, M2 플러스에서 또 에너지 가해서 M3 플러스 전자 3개 떼냈으니까 제3 이온 에너지. 이렇게 갑니다. 가로 2번 순차 이온의 에너지 크기. 자, 줄쳐라.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E1보다는 E2가 크고 E2보다는 E3가 큽니다. 알겠지? 이유! 그 밑에 줄쳐라.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 가로 3번 순차 이온의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모두 떼내고, 자, 줄쳐라.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의 에너지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쳐.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탐구 자료창 봐라. 탐구 자료창에 보니까 그 에너지 값 나와 있지요. 이거 에너지 값은 가르쳐 줍니다. 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A 봐봐. A 제1 이온 에너지 496, 제2 이온 에너지 4562야. 그럼 이거 대충 7배 정도 커졌지. 그 다음에 제2에서 제3 봐봐. 2배도 안 커졌지. 제3에서 제4 가도 2배도 안 커졌지. 그러면 제일 많이 뛰었는 데가 어디예요? 1에서 2 갈 때 얘 몇 쪽입니까? 1쪽. 1쪽이지, 1쪽.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라는 거야. 2개 떼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2개 떼낼 때 안쪽 껍질을 뗐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B 봐라, B. 첫 번째 제1 이온 에너지 738, 제2 1451. 이거 2배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1451에서 7733이야. 거기가 많이 튀었지, 맞지? 그러면 얘는 몇 쪽이야? 2쪽이 돼. 그 다음 C 봐라. C는 어디서 급격하게 튀었노? 그렇지. 몇 쪽입니까? 3족은 없습니다. 13족입니다. 13족. 알겠지? 됐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거기 보니까 가로 넣기만 지금 퍼뜩 안 풀어봐요. 다 했나? 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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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자, 1번 이온화 에너지, 2번 증가, 3번 감소, 4번의 증가, 5번의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숙제 잘 받아 적어라. 126쪽 그 밑에 숙제인데 어디까지 숙제냐면 142쪽입니다. 문제수 좀 많다. 142쪽까지 숙제해서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